안녕하세요, Aauto 서민호입니다. 오늘은 쌍용차, 쌍용의 구원투수 토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토레스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가격, 그리고 옵션, 경쟁사 대비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또 단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토레스를 이제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 있죠. 이 영상을 봐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게끔 자료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토레스에 대한 디자인 얘기해 볼게요. 디자인이야 사실 정말 잘 나왔죠. 지금 기존에 쌍용이 밀고 있던 디자인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와일드한 느낌, 미래적인 SUV의 느낌, 오프로드를 달리더라도 정말 잘 달릴 디자인, 그런 디자인이에요. 언뜻 보게 되면 이런 디자인이랑 좀 흡사해요. 랜드로버 이보크, 지프의 랭글러, 이런 디자인들을 다 같이 합쳐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현대 기아의 경쟁차종으로 봤을 때 현대 투싼 그리고 기아 스포티지가 있겠는데요. 이 디자인들은 뭔가 정말 미래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이라고 하면 지금 이 토레스는 정말 쌍용에서 밀고 있는 그 SUV의 그 강인한 느낌, 남자다운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많이 부각시킨 SUV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잘했어요. 제가 봤을 때도 만족감은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토레스 디자인 중에서 가장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마크가 빠져 있어요. 쌍용 마크가 없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데 그냥 길가로 돌아다니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그냥 수입차인 줄 알 거예요. 이거는 쌍용차가 아니다, 국산차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파격적인 그리고 세련된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쌍용 마크가 없는 대신에 이제 레터링이 들어가죠. 토레스라고 이제 각인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색다르고 이제 특별한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 소비자분들이 원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후면부를 보게 되면 옛날 차들 보시게 되면 뒤에 이제 바퀴를 달아놨어요. 바퀴. 그러니까 지금 G바겐에도 바퀴를 달아놨죠. 스페어 타이어를 뒤에 달고 막 다녔는데 그런 디자인이랑 좀 흡사하게 레트로 감성을 이제 후면부에서도 그대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면부나 전면부나 디자인은 굉장히 좋다,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C필러 쪽에 플라스틱 마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따로 옵션을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디자인, 실용성까지 다 챙길 수 있는 이런 오프로드 감성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간 볼게요. 경쟁사 대비했을 때 크기가 남달라요. 길이도 길고 전고도 높고요. 그리고 전폭도 넓습니다. 차가 크고 다 좋은데 이제 문제는 휠베이스가 조금 짧다라는 거예요. 휠베이스가 짧으면 실내 공간이 작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차를 안 봤기 때문에 이건 한번 보고 체크해 볼 부분입니다. 궁금하긴 하죠. 이 토레스가 이 차만을 위해서 만든 이제 바디가 아니잖아요. 지금 코란도, 현재 나오는 이 코란도 바디에서 조금 늘려서 개조를 해서 만든 게 이 토레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한성은 분명히 존재해요. 전장 같은 경우에도 20cm 키우고 넓이도 조금 늘려서 코란도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좀 어중뛰어요. 애매하죠. 강인함도 없어요. 미래지향적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막 이쁜 SUV가 아니란 말이에요. 코란도 정말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그 디자인에서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 자체로만 봤을 때 쌍용은 이번에 굉장히 잘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건 새로운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한적으로 개발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SUV 공간이라고 하면 사실 트렁크 공간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트렁크 때문에 SUV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기서 토레스의 강점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스포티지 투싼에 비해서 사이즈가 커요. 토레스는 무려 703리터입니다.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됐다. 이 이유는 뒤에를 이제 코란도 뒤에를 좀 늘려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득이 트렁크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겠죠. 트렁크에 러기지 보드라고 있는데 이거를 제거했을 경우에는 830리터까지 나와준다고 하니까 트렁크 공간은 정말 좋아요. 자동차의 크기 같은 경우에 저희 한국 시장에만 소형 SUV, 준중형 SUV, 그 다음에 중형 SUV, 대형 SUV, 슈퍼 SUV 이렇게 차 구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준중형 SUV와 이제 중형 SUV 그 사이에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관적으로 봤을 때 현대적인 이제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고 좀 와일드한 느낌, 남자다운 느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실내로 들어왔을 때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세련된 쌍용의 느낌,
쌍용차가 아닌 느낌이 듭니다. 네, 쌍용이라면 뭐 실내가 투박하고 막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딱 봤을 때 경쟁사 대비했을 때 부족한 이제 실내 이미지가 아닙니다. 디자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파격적입니다. 파격적이에요. 네, 인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12.3인치로 이제 크게 와일드하게 네,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일단 계기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인포, 그리고 밑에 나오는 이제 기능, 공조 시스템도 따로 이제 분리가 돼 있어요. 또 이걸 보면 아우디의 느낌이 또 나기도 해요. 밑에서 이제 따로 이제 공조 시스템도 다 터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오너분들이 굉장히 좀 선호해하는 이제 실내 옵션이나 디자인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실내 디자인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토레스 파워트레인 한번 볼게요. 일단 가솔린 모델만 나오죠. 1.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입니다. 최고 출력은 170마력. 이제 QM6 보시면 아실 거예요. QM6 이제 가솔린이라든지 LPG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 이제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하고 있죠. 근데 마력수가 140마력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70마력이라고 하면 충분하진 않아요. 엄청 뭐 폭발적으로 잘 나가는 이제 마력수는 아니지만 일상 주행에서는 그냥 부족함 없이, 답답함 없이 그냥 탈 수 있다. 무난무난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해요. 이 부분 굉장히 아쉬운데요. 보통 이제 7단 DCT라든지 그 다음에 8단 자동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업그레이드된 좀 변속기를 경쟁사에서 사용하는데 토레스 아직까지도 이제 6단 자동 변속기 사용하고 있어요. 야, 이거는 쌍용이 지금 개발비가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6단이든 7단이든 8단이든 뭐 그 중요할 수는 있지만 이 변속기와 엔진 간의 이 매칭, 이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엔진과 변속기를 갖다 놔도 이 조합, 프로그램 세팅을 잘못해버리게 되면 그 차는 멍청해집니다. 바보가 되죠. 하지만 세팅을 너무너무 잘해 놓으면 이 차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나중에 차량이 나왔을 때 운전을 해보고 이 토레스의 파워트레인의 평가를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속기가 6단이라는 거는 지금 뭐 쌍용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파워트레인에서 장점은 하나 있죠. 정홍해 자동차 이제 3종 인증을 받았습니다. 친환경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공용주차장 가시게 되면 50%, 뭐 60% 이제 주차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코란도랑 토레스랑 이제 파워트레인이 동일합니까? 네, 이게 관건인데요. 동일합니다만 이제 토레스에 들어가는 이제 로직 자체가 좀 다르다고 해요. 프로그램이 좀 다른데요. 악셀을 밟았을 때 10%에서 70%에 대한 이제 악셀을 밟았을 때 최대 토크, 힘이 많이 나오게끔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속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변속 충격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쌍용 관계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시승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사실이 맞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네요. 제일 중요한 이제 가격 좀 볼게요. 지금 T5, T7 이제 두 가지 트림이 나오는데요. 시작 가격 같은 경우에는 T5 2690 그리고 이제 T7 같은 경우에 2990 이 정도 금액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쟁사랑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시작 단가는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경쟁사랑 좀 비슷하게 가격을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쌍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쟁사보다 한 100에서 한 200만 원만 조금만 더 저렴했어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격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엄청 막 싸다, 좋다, 이거 나이스하다, 이거 사야 된다 막 이런 느낌은 사실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들어가 있는 옵션,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추가를 해야지만 사륜구동 선택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옵션들은 뭐 많이 없어요. T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업 하나만 이제 추가로 따로 넣을 수가 있죠. 왜냐면 공통 이제 옵션들이 있고 이제 T5만의 옵션들이 있는데 밸류업 하나만 넣으면 또 T7의 기본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스마트키라든지 뭐 하이패스 룸미러라든지 18인치 휠이라든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밸류업은 필수적으로 넣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T5 기본에다가 밸류업 하나만 딱 넣었을 때는 가성비가 조금 좋은 모델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시작 단가 같은 경우에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풀옵션이랑 비교해 봤을 때 스포티지, 뭐 투싼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갭 차이가 날까, 가격 차이가 날까 보면요. 기본 차량가 같은 경우에 토레스가 높아요. 왜냐하면 토레스는 그냥 기본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 옵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 아시죠? 추가 옵션들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추가 옵션들을 다 넣었을 때 스포티지 풀옵션과 그 다음에 토레스 풀옵션이랑 가격 비교를 해보자면 토레스는 이제 3,600 정도의 이제 풀옵션 금액이 나오는데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800만 원대까지 좀 올라갑니다. 그럼 가격이 스포티지가 약간 비싸지만 스포티지가 옵션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가격이 그냥 토레스가 조금 더 저렴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겠지만 뭐 엄청 저렴하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지 않았나. 네, 소비자분들이 그냥 이해할 만한 가격으로 나오지 않았나. 비싸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가격을 보다 보니까 이 코란도가 굳이 왜 판매를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예요. 왜냐면 누가 봐도 코란도를 사는 사람들은 없을 거니까요. 토레스를 하죠. 크기도 더 크고 가격 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코란도를 완벽하게 그냥 팀키라는, 코란도는 진짜 없애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토레스는 사전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출시일은 7월 달부터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첫날 계약이 뭐 5,000대 이상 뭐 들었다라고 해요.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디자인이 한몫하는 것 같고요. 쌍용에 오랜만에 신차가 나왔기 때문에 반응이 시장에서 좀 뜨거운 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토레스 한번 알아봤습니다. 확실한 건 정말 쌍용에서 새로운 도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진작에 이런 차가 나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이 쌍용이랑 굉장히 좀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SUV의 그 강인함은 쌍용만 갖고 있는 그런 강점, 매력, 네, 독보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려서 앞으로 마케팅을 잘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듭니다. 확실하게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좋은 건 새로운 신규 차량들이 이렇게 나와줘야 경쟁사들끼리 또 경쟁도 하고요. 소비자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폭넓은, 네,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차량들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쌍용의 신차잖아요. 토레스는 리스 렌트 견적을 지금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산출이 가능할 때 저희가 합리적인 견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토레스, 이게 또 차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토레스를 빨리 구매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빠르게 그냥 사전 계약 넣어놓고 그 나오기 전까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계약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네, 기다리지 마시고 넣어놨다가 나중에 해약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토레스를 구매하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해놓으시면 자동차 정보라든지 그리고 차량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네, 고급 정보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